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3월이 시작됐는데 여전히 트럼프발 폭풍우가 거셉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 트럼프의 이 쓰나미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네. 시장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올라올 것 같던 2차 전지도 시장 충격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시장을 먼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2월 달에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봤을 때는 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비교적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줬었고 1, 2월은 선방했죠. 예. 네네.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도 한 2월 중순 이후로는 수급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맞아요. 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일종의 업황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건 좀 잘 알았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있으면서 인터배터리 관련된 이벤트까지 네. 잘 이어오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관세 리스크가 재부각됐다 이 부분보다는 현실화가 된 것이 전반적인 기술주 투매와 좀 맞물리면서 수급을 좀 위축시키면 영향이 좀 되지 않았나를 좀 볼 수가 있겠고 예. 6거래일간에 대한 셀사 주가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상승분은 모두 다 반납한 흐름들 좀 보여줬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 12%대, 삼성 SDI가 7.9%, SK이노베이션 6%대 좀 하락을 좀 했는데 일단 상승폭을 다시 좀 되돌린 그런 부분들 좀 굉장히 좀 아쉽지만 대체적으로는 노이즈라고 좀 볼 수 있는 유럽에서 1월달 테슬라의 전반적인 전기차 네. 판매량이 좀 감소됐던 노이즈가 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업황에 관련된 노이즈가 좀 더 장기적으로 캐짐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도 재부각이 됐던 점 여기에 대해서 관세 리스크가 가장 큰 시장에 수급을 좀 위축시키는 좀 배경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2차 전지가 업황이나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시장 영향으로 같이 떨어진 거고 네, 2차 전지는 그렇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업황에 관한 거라든지 트럼프 정책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거를 사실은 연간 선반영했다. 오히려 그죠? 악재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고 봤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장 리스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2차 전지를 보면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에요? 네. 우선 해당되는 부분이 수급적인 반등을 좀 이끌 것인가 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IRA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아직은 좀 명확하게 이게 폐지가 되는 것인가 또는 축소가 되는 것인가가 아직은 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주가에 좀 선반영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됐던 것처럼 해당되는 정책 노이즈가 한 번 더 부각이 된다면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잠재적인 어떤 하락 요인이 좀 되겠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오늘 최근에 2차 전지 전체 올해 업황들을 봤으면 상저하고를 좀 전망하고 있는 흐름들 특히나 1월 데이터에서 일부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들은 전체 총량 기준에서는 좀 증가됐던 데이터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테슬라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한테 사실 1위 자리를 좀 뺏겼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가 좀 됐는데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테슬라의 어떤 부진이라기보다는 3월로 좀 예정되고 있는 모델 Y 차량의 신규 차량의 어떤 출시 그런 일정들과 좀 맞물리면서 대기 수요가 1월 달에 테슬라의 구매 욕구를 좀 낮췄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한 3월 기점으로 보면 테슬라의 모델 Y 그리고 상반기에 모델 2가 페이스리프트 돼서 처음으로 이제 출시가 되죠. 모델 2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 수요들을 전반적으로 좀 감안해 봤을 때 유럽 시장에서에 대한 회복률과 좀 맞물리면서 우리가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터배터리는 뒤에 좀 다시 얘기하실 것 같고요. 유럽 쪽에 대한 북미 쪽에서도 차량 판매들이 대체로 좀 늘어나는 분위기긴 한데 유럽 쪽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는 모양이죠? 네, 유럽 현지 시각으로 이제 3월 5일날 좀 발표가 될 액션 플랜이 지금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텐데 인터배터리 일정은 오늘 전반적인 수급에 좀 큰 기여가 좀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올해 이제 강화됐던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 특히나 CO2 규제가 올해 명확하게 좀 시행이 좀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관련 페널티 요인들이 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의 의무 할당제가 미달리했을 경우에 벌금이 좀 부과되는 이런 조치들이 독일과 체코에서 가장 크게 좀 반대를 좀 했었고요. 이 부분이 이번 액션 플랜에서 아마 이제 이
페널티 요건들 좀 완화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뭐 전기차 업체 그리고 OEM 업체들에 관련된 판매량들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 여부가 아마 이번 액션 플랜에 좀 담길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작년에 전반적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던 가장 큰 원인이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 이 부분이 2023년도 3분기의 데이터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명확하게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인해서 오히려 이 판매량들이 좀 더 급감했던 근데 그 부분이 좀 명확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차종을 뭐 얼마만큼에 대한 적용 효과를 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보조금이 다시금 정책적으로 좀 부활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뭐 3월 내지는 뭐 4월부터 전기차 판매량의 어떤 증가 요인으로 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저는 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단기적인 뭐 관점에서 보면 EU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미국과는 좀 결이 좀 다르게 배기가스에 관련된 배출 규제를 좀 완화하는 기조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시행할 수 있는 기조 하에서 좀 진행이 좀 된다면 보조금 정책이 좀 가장 중요한 시장의 반등 시그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 충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쓰나미가 좀 지나고 나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결이 전과 같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5 얘기를 하겠습니다. 3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데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배터리 박람회지 않습니까? 네. 뭐가 좀 포인트인가요? 네. 이번에 규모 관점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라고 네. 좀 발표가 좀 됐는데 중국의 비아드가 사상 처음으로 좀 참석을 합니다. 이렇게 참관해서 예. 배터리 관련된 차세대 배터리를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여기다 해서 뭐 배터리 7위 업체 EV라는 이 중국 배터리 기업인데 여기서 LFP 배터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이제 밀도라든가 이제 성능을 좀 더 네. 상승시킨 LFP 배터리를 좀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중국의 배터리 기술에 대한 격차를 일부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인터배터리의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기술 공개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타겟이 프리미엄보다는 중저사양에도 좀 집중을 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논 EV 전략이라서 전기차에만 좀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뭐 소형 초소형된 뭐 가전에도 좀 적용될 수 있고 특히나 뭐 로봇에도 좀 적용 가능한 ESS나 초소형 배터리를 좀 전환됐던 그런 부분에 대한 배터리 기술도 같이 좀 공개가 된다는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목해볼 3사의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예. LG에너지 솔루션이 작년에 좀 공개했던 배터리 사양들이 사르파이 배터리가 좀 있었죠. 이 부분이 일부 이번 뭐 원통형이요? 그렇죠. 네네. 원통형 배터리가 이제 작년 한 4분기부터 일부 좀 시제품이 양산됐고 네. 이 부분이 뭐 명확한 스펙 지원들이 좀 공개가 좀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원통형 배터리의 라인업이 4680에서만 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4690형 그리고 46120형 그러니까 이 통에 대한 이 규모 파이가 좀 더 커진 네. 원통형 배터리 3종을 좀 출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최초로 좀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셀사 중에서는 좀 최초로 리튬 이온 방식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방식의 배터리를 이번에 좀 공개한다는 관점에서 소재에 관련된 미묘한 이제 변화 여부. 그래서 이게 과연 대량양 상체제를 좀 구축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 특히나 논 EV 전략으로 이제 ESS 배터리 그리고 소형 배터리를 적용했던 로봇도 같이 좀 공개를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얼마만큼에 대한 스펙 지원, 얼마만큼에 대한 배터리 구동 시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향후의 어떤 상용화, 수익화 관점의 어떤 전략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 LG 네네. 엔솔루션 ESS 뭐 LG 엔솔은 ESS 힘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전고체잖아요. 삼성 네, SDI는 그렇죠. 이번에도 뭐 전고체 얘기가 좀 나오나요? 삼성 SDI도 이번에는 같은 원통형 배터리 방식을 좀 공개를 좀 하는데 네. 일단 뭐 사양 스펙이 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존 방식보다 이제 출력을 좀 높였던 초고출력 원통형 배터리를 좀 공개하는데 네. 대체적으로는 뭐 한 4680 정도의 월 사이즈 정도만 좀 발표가 좀 될 것 같고 다만 좀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데 템리스 방식이라고 해서 기존의 연결이 일자로 좀 구현되기보다는 개별로 좀 구현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내부적인 어떤 저항을 좀 낮추고
열에 발생되는 어떤 내용들 좀 더 완화했기 때문에 배터리 어떤 폭발과 관점에서 안전성이 그래도 다른 원통형 배터리보다 완화가 좀 될 것이다라는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2027년도에 이제 상용화를 좀 예상했던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파일럿 제품이 일부 좀 적용이 되고 있고, 네. 특히나 마이크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소형 전기 자전거라든가 퀵보드에 좀 적용되는 것들은 일부 이미 좀 부분 양산을 좀 하고 있는데, 중대형 사이즈의 경우에는 아직 뭐 보편화된 어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량 양산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공개 계획, 그다음에 뭐 정확한 어떤 전략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나 LFP 배터리 안에서는 뭐 셀투팩 방식의 이제 패키징 기술도 네. 같이 좀 공개 좀 되기 때문에 삼성 SDI도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좀 다소 좀 차별화된 배터리 기술이 좀 주목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도 뭐 계속 꿈의 배터리로 시제품이 안 됐는데 이제 로봇과 함께 휴머노이드 이런 거 나오면서 그죠? 조금 더 빨라지는 움직임입니다. 뭐 자동차도 뭐 간혹이긴 합니다만 뭐 불이 나는데 로봇이 뭐 2차 배터리 넣었는데 뭐 하다가 불 나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밀도도 높아야 되고 로봇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요. 3사 가운데 또 SK온은요. 네, SK온도 이번에 3종을 공개합니다. 이게 좀 약간 정확하게 이게 3종의 정말 이제 파일럿 제품인지 정말 양산이 구현 가능한 건지는 아직 명확하게 이제 인터뷰 배터리를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네. 파우치형 셀이 가장 큰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종을 공개하는데 구현 방식 우리 각형, 파우치형, 그다음에 원통형 예. 이렇게 세 가지 모두를 샘플링해서 좀 공개를 한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용 스펙이 어떻게 좀 될 것인지는 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밀도를 향상시킨 LFP 배터리 그리고 파우치형의 고전압 방식을 좀 적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충전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구동 효과라든가 연비 개선 효과를 좀 더 가장 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성능 개선 이런 관련된 어떤 배터리를 최초로 좀 공개하다는 관점에서는 네.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건데, 3사의 어떤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비슷해 보이지만 양산 기준 관점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46파이 배터리 부분이 스펙 기준에서 원통형의 파이가 좀 더 커졌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는 올해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가장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양산 계획 전략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는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SK온의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좀 차이가 있지만 파우치형의 고전압 셀을 좀 적용했던 이런 방식이 얼마만큼 충전 기술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배터리 2차전지 산업의 전반적인 최근의 이슈들 그리고 인터 배터리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관심주는? 네, 일단 기술 공개 관점에서는 일단 양산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크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인터 배터리를 앞두면서 한 2주 전까지만 시세를 보더라도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술 기대감들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고체 전해질 관련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뭐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이 좀 강했는데, 네. 양산 관점에서 저는 밸류 체인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46형 배터리의 이 독보적인 체제를 좀 구축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특히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양극재 부분에서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뭐 LNF가 있고요. 실리콘 응급재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배터리 캠 부분에서는 TCC 스틸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 뭐 KNS 정도가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원통형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특히나 이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LNF가 향후에 테슬라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소재 3사 중에서는 오히려 수급의 이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탑픽은 실리콘 응급재 부분에서 대주전자 재료, 네. 특히나 올해 보수적으로 뭐 적용 차종이 4종에서 많게는 7종에서 9종까지 좀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 실리콘 응급재 소재를 공개하는 것 이외에 고체 전해질 소재를 최초로 좀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소재 특화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가 향후에 특화된 어떤 소재 부분에서 집중도를 좀 더 높여준다면 올해 안정적인 어떤 실적을 좀 기반으로 한 일단 뭐 주가의 어떤 반영 효과들을 좀 감안했을 때 가장 큰 수급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요. 삼성 SDI의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전략들은 뭐 절대 뭐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향후 전략이라든가 상용화 계획들을 특히 더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2차 전지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